연장근로 개념 이해하셔야겠죠?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연장근로입니다. 그리고 임금 계산을 할 때는 항상 업종과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확인을 하셔야 적용이 되는지, 적용이 되지 않는지를 구분할 수가 있죠. 예시에서는 제조업입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고 가정한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 노동자의 시급은 2025년도 최저시급인 1030원을 지급받고 있는 노동자라고 해보겠습니다. 3월 4일이고요.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일을 하고 1시간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업장에 체류하는 11시간 가운데 1시간의 휴게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총 근로시간은 10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이 10시간은 굳이 구분을 해보자면은 법정 기준 근로시간인 8시간과 추가로 연장 근로를 한 2시간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이에 대한 하루치 임금을 계산을 해본다면 두 가지 방식을 제시해 드릴 건데요. 이는 임금 계산 강의를 하는 강사님마다 강의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 편한 방법을 택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방법은 총 근로시간 10시간에 대해서 정해진 시급 1030원을 곱해서 기본 임금을 지급을 하고 추가로 연장근로 2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 50%만 추가로 지급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10시간과 2시간을 구분해서 2시간에 대한 50% 가산임금만 따로 추가해주는 방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임금은 11만 330원이 나오고요. 두 번째 방법은 8시간과 2시간을 아예 구분을 했기 때문에 법정 기준 시간인 8시간에 대해서 1030원을 곱해 임금을 지급을 하고 연장근로 2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과 기본임금을 모두 더해 150%를 곱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때 금액은 11만 33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취하든지 간에 동일하게 임금이 11만 330원으로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각자 연습하고 상담하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편한 방법을 취하시면 된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 드렸어요. 다음으로 휴일근로입니다. 휴일근로 임금도 마찬가지로 제조업, 상시근로자 10명을 가정해 봤는데요. 제조업에 5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 노동자의 시급은 1030원입니다. 자, 날짜를 볼까요? 2025년 5월 1일. 무슨 날이죠? 노동절입니다.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유급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은 휴일, 법정 휴일이죠. 그래서 이날 나와서 일을 하게 되면은 휴일 근로가 됩니다. 하루에 총 10시간을 근무하였고요. 그리고 이를 나눠보면은 기본 근로시간 8시간인데 휴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와 8시간 초과로 구분해 봤을 때 8시간 이내는 8시간, 그리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 근로가 2시간이죠. 이를 굳이 구분해 놓은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죠.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임금,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100%의 가산임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굳이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계산 방법 두 가지인데요. 먼저 10시간에 대해서 1030원 곱해서 지급을 하고요.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50% 가산, 그리고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한 휴일 근로는 100%를 가산해서 모든 금액을 더해주면은 16만 480원의 임금이 나옵니다. 두 번째 계산 방법인데요. 먼저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인 8시간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해서 150%를 곱해서 지급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한 200%를 곱해서 임금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16만 480원의 임금이 나오네요. 두 가지 계산 방법 가운데에서 편한 방법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야간 근로에 대한 임금 계산입니다. 야간 근로 10시부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입니다. 제조업과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이기 때문에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적용이 되네요. 시급은 1030원입니다. 3월 4일 날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12시간 단위의 맞교대를 하나 봐요. 근무를 했고 휴게 시간은 총 2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동자의 총 근로시간은 10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이 10시간에 대해서는 기본 근로시간 8시간을 하였고 그리고 연장 근로, 잔업을 2시간을 한 셈이죠. 그리고 잔업을 2시간을 한 가운데에서 야간 근로를 했는데 2시간을 쉬었으므로 총 6시간의 야간 근로를 하신 셈입니다.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를 같이 하신 셈인데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각각의 가산 사유별로 중복 가산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임금을 계산하면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총 근로시간 10시간에 대한 시급을 곱해 임금을 지급을 하고 연장 근로 2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 50%를 곱해서 계산, 그리고 야간 근로 6시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가산임금 50%를 곱해서 계산, 이렇게 했을 때 14만 420원의 임금이 나옵니다. 두 번째 계산 방법은요, 총 기본 근로 8시간에 대해서 시급을 곱하고 연장 근로 2시간에 대해서는 기본 임금과 가산 임금을 더한 150%를 곱해서 임금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야간 근로 6시간은 50%를 가산해서 계산했을 때 14만 420원의 임금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두 가지 계산 방법이 동일한 임금으로 계산이 딱 떨어지죠. 편한 방법을 취하시면 되겠어요. 자, 임금 계산을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연습을 해볼 텐데요. 우리가 임금을 항상 하루 단위로만 계산을 하는 게 아니죠. 일주일 단위, 또 실질적으로는 한 달 단위로 이제 임금을 계산을 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일주일 단위로 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제조업과 상지근로자 10명이기 때문에 모든 가산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인데요. 6월 2일부터 6월 8일까지의 근무시간, 휴게시간을 가지고서 근무표를 쭉 만들어 봤습니다. 다만 여기서 유념하실 것, 6월 6일은 현충일, 공휴일이기 때문에 유급휴일이죠. 그리고 6월 5일은 결근을 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은 총 근로시간을 계산을 해봤더니 현충일에 근무한 것까지를 포함해서 총 35시간 근무를 했고, 연장 근로는 수요일 날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의 잔업을 하셨어요. 연장 근로는 3시간, 휴일 근로는 현충일에 나와서 8시간을 일하셨기 때문에 이는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한 가지, 유급 휴일이 언제이고 어떤 경우에 유급이 적용되는지인데, 현충일은 별도의 그 요건이 없기 때문에 현충일은 무조건 8시간분의 유급 휴일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주휴일이 일요일 6월 8일로 정해져 있는데요. 주휴일은 일주일을 개근했을 때 유급 휴일로 부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6월 5일 날 안타깝게도 결근을 하셨기 때문에 6월 8일 주휴일은 휴일은 휴일이되 유급이 아닌 무급으로 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의 유급 휴일 시간은 총 8시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 임금을 계산을 해보면은 총 근로 35시간, 그리고 연장 근로 3시간에 대해서는 50% 가산, 휴일 근로 8시간에 대해서는 50% 가산, 마지막으로 유급 휴일 시간 8시간에 대해서 시급을 곱해 48만 6,455원의 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다음은 똑같이 근무를 하셨는데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죠. 앞서 본 사례와 6월 5일 날 앞서 본 사례는 아예 결근을 하셨다면 이 노동자는 6월 5일 날 결근을 하지 않고 8시에 출근해서 오후 12시까지 총 4시간을 일하고 조퇴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이 35시간이 아니라 4시간을 추가한 39시간이 되죠. 이 노동자의 임금인데 어디가 차이가 납니까? 보라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놓은 부분. 결근이 아니라 조퇴를 했을 때, 그리고 지각을 했을 때, 이때는 개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비록 조퇴를 하긴 했으나 소정근로일에 매일 나와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6월 8일 일요일이 유급휴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급휴일 시간이 현충일 8시간에 일요일 8시간을 더한 총 16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동자의 임금은 총 39시간의 근무, 그리고 3시간 연장 근로에 대한 50% 가산임금, 그리고 휴일 근로 8시간에 대한 50% 가산임금, 그리고 유급 휴일 16시간에 대해서 시급을 곱해서 60만
25원의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처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그리고 유급 휴일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임금이 부여되는지를 사례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퇴직금 계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제도는 사업장의 규모, 업종, 국적, 체류 자격 등에 상관없이 1년 이상을 계속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제조업이든 건설업이든 농업이든 업종에 상관이 없고요. 5명 미만을 고용한 사업장도 1년 이상을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체류 자격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비자가 무엇이든 체류 기간이 만료된 미등록 노동자라 할지라도 1년 이상을 일하기만 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이렇게 확인을 해두시고, 다만 예외가 있죠. 첫 번째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년 이상을 일하지 않고 6개월, 7개월 일하고 일을 그만두셨어요. 이때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일주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이를 우리가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부르는데요.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이 되어서 1년 이상을 일하더라도 퇴직금이 지급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는 이렇게 정해놓고 있어요.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라고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1년을 일하면 한 달치 임금이다, 2년을 일하면 2달치 임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 계신데, 이는 편의상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정확한 계산법에 따르면은 1년에 대해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확하게 법에 정해놓고 있습니다.